AI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AI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 뭐 옛날이랑 지금이랑 뭐 달라진 게 있을까? 있어요. 지금은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공부법의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노트북 LM입니다. 자,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구글 서비스예요. 방금 전에 제미나이도 구글 서비스고 캔버스도 제미나이 기능이고, 자,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맨 처음에는 학자들, 대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일단 노트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주제별로 노트북을 만들어서 하나의 노트북 안에다가 그것에 맞는 내용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노트를 만들기를 해서 여기에다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주소를 입력하거나 내 구글 드라이브에 어떤 자료가 있으면 그걸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요것은 요 밑에 있는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예요. 그리고 요 위에는 탐색을 해서 인터넷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제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프롬프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한번 탐색을 해서 네가 자료를 가져와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할 때는 여기에 패스트 리서치가 있고 그리고 딥 리서치가 있어요. 패스트 리서치는 하면은 10개의 자료를 가져와요. 후딱 가져와요. 빨리 가져와요. 그리고 딥 리서치는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더 많은 자료를 가져와요. 어떤 때는 뭐 30개, 40개 뭐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딥 리서치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한 뭐 10분 걸릴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트 리서치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패스트 리서치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가져오죠. 참고로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미나이 프로를 사용하시는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쪽에 소스를 300개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은 50개까지 가져오실 수 있어요. 그 50개도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져오기를 누르면 지금 10개 자료들을 얘가 서치해서 가져와요. 자, 참고로 여기에는 왼쪽과 중간과 오른쪽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소스, 출처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넣어 놓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 가운데는 이 출처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그렇게 질문하고 답을 얻고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은 특별히 어떤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더 다음 단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자료를 못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못 가져온 거는 필요 없으니까 점점점 눌러서 소스 삭제를 해버리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딥 리서치를 가능한 대로 사용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가져오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이고 획기적인 방법인데요. 여러분 그 크롬을 사용하시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시면 그 크롬 브라우저에 이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확장 프로그램. 자,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 관리에 들어가셔서 저는 지금 이제 코멧이라고 하는 그런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는데 크롬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왼쪽에 크롬 웹스토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유튜브 투 노트북 LM, 자, 유튜브 투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크롬의 추가 이런 거 나오거든요. 버튼이. 저는 이제 이미 깔려 있으니까 삭제라고 나오지만 안 깔려 있는 분은 크롬의 추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요런 것이 생깁니다. 요런 거. 크롬 브라우저 위에 요것이 생겨서, 이것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검색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여기 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치시면 여기에 사실상 저희가 공부할 때 가장 좋은 자료는 유튜브에 있어요. 우리가 글 읽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까 그 유튜브 투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여기에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버튼이 생겨요. 유튜브에서. 이거를 누르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리스트에 있는 자료들이 내 노트북 LM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것을 얘가 제목을 임의로 만들어줬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이 노트북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유튜브에 가셔서,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로딩을 하지 않아요. 리소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로딩을 해놓고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그 밑에 있는 것이
이렇게 또 나와요. 요 상황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더 많은 자료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스크롤을 이렇게 좀 많이 해놓으세요. 그러면 더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필터 기능에 보시면 여기에 길이가 얼마짜리냐, 3분 미만은 숏이잖아요. 숏폼. 이런 것들을 자료로 사용하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3에서 20분 또는 20분 초과. 그런데 좀 제대로 뭔가를 하려면 20분 초과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자료가 많이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시고, 또 하나는 만약에 여러분이 최신의 뭐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신다. 그럼 최신의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업로드 날짜를 가능한 대로 빠른 시간, 최근의 것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나온 유튜브 자료도 있고 2026년도에 나온 유튜브 자료도 있죠. 그랬을 때 더 발전된 거를 한다라고 하면 올해 안에 나온 것이 좀 더 발전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 필터들을 가지고서 자료를 좀 더 먼저 선별을 해 놓으면,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노트북 LM 버튼을 누르시면 어디다 할 거냐, 새로 만들 거냐, 아니면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로 유튜브에서 자료들이 쭉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도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다면 여기 딥 리서치에서 책 제목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유튜브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강의한 사람들 검색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쭉 가져오면, 그러면 이제 자료가 49개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일반적으로 그 패스트 리서치로 가져온 거 9개에다가 지금 유튜브에서 가져온 거 40개.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여기 밑에다가 가운데에다가, 자,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소스를 여기다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소스와 내가 원하는 이 주제의 소스와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결과물의 품질을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스의 내용 중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관련이 없는 것을 리스팅해주고 그 이유를 설명해줘. 왜냐면 저는 이걸 삭제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검색을 하면 얘가 제일 먼저 여기에서 내용들 중에 어떤 거는 광고성입니다. 어떤 거는 제목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설명들을 여기서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 여기에 있는 자료 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삭제를 해버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은 요게 일단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왔다 치고, 두 번째로 하는 작업은 뭐냐면 오른쪽에 스튜디오 영역에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인드맵을 클릭을 하시면 이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는 내용들, 여기서 선택을 해제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몇 개를 해제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전체를 해제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전체를 선택을 해놓고 여기 마인드맵을 한번 눌러보시면 얘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자, 스킬스라고 하는 거 최근에 나온 개념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한번 여러분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 기초 기법, 자, 고급, 거기다 메타,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발전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다. 레그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외부 데이터 참조. 이게 쉽게 말하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기법인데, 자,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것을 여기서 또 설명을 해줘요. 자, 그리고 아까 이것과 관련 없는 거를 리스팅 해달라 그랬더니 클래스 메소드 및 AWS 기업 홍보 및 세미나 일정,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럼 이거를 찾아서 여기다 제목을 써달라 그랬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 소스의 내용 중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관련이 없는 것을 리스팅 해주고 그 제목을 써줘. 그리고 그 이유도 알려줘 라고 하면 이게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 건지 알려주니까, 참고로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 나온 다음에 여기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는 요 소스랑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실 때, 내용을 검증을 하실 때 요걸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요게 26년 3월 기준 알아두면 좋은 프롬프트 기법이라고 하는 요거군요. 얘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럼 얘네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찾아가가지고 삭제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아까 그 레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얘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 마인드맵을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구성을 한 번씩 보시면 내가 뭐가 궁금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서 이 마인드맵은 제가 봤을 때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이 자료가 내가 원하는 자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운데서 채팅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됐다면 이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이 보관하고 싶은 거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이거를 밑에 메모의 저장 요거를 누르시면 이게 이쪽으로 옮겨가요. 스튜디오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관을 해 놓을 수 있는데 나는 이것을 재활용하고 싶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거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 3개를 더보기를 누르셔서 소스로 변환. 그러면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레그, 자, 요 자료죠. 요 자료. 그리고 참고로 요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소스 이름 바꾸기를 해서 앞에다가 느낌표 2개를 넣어서 이름을 바꿔 놓으시면 얘가 맨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료를 검색을 할 때 제일 먼저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었다. 그 전에 또 한 가지. 여기 전체적인 내용 소스가 제대로 정리가 됐다고 치고요. 여기 위에서 여기 쓸데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다 삭제했다라고 치고, 그러고 나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AI 오버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AI 오디오 오버뷰. AI 오디오 오버뷰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얘가 이걸 가지고 팟캐스트를 만들어줘요. 오디오 팟캐스트. 그리고 만약에 좀 더 고도화 시키겠다. 그럼 여기에 꺽쇠가 있는데 그거를 누르시면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션에다가 지금은 기본이 심층 분석으로 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것들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써서 타이핑해서 이런 관점에서 그 얘기해줘 뭐 이런 것들 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영상 개요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슬라이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통째로 돼 있는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만들지 마시고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에 결과를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보내신 다음에 이것을 다시 소스로 변환해 가지고 왼쪽으로 간 거 요거 있죠. 요거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체크 해제를 한 다음에 요거를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슬라이드 자료를 누르시면 슬라이드를 만들어줘요. 슬라이드를 만들 때에도 여기 꺽쇠를 누르시면 슬라이드의 그 유형을 그리고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요. 저는 참고로 크롬 확장 프로그램 중에 바나나 NL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놨는데, 그거를 설치를 하면 내가 원하는 샘플 스타일들을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런 스타일로 해서 여기에 보시면 프롬프트 복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프롬프트 복사를 누르시면 이거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이런 프롬프트를 얘가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태로 해놓고 생성을 눌러 놓으시면 얘가 이제 요 하나를 가지고서 슬라이드를 만들어요. 그거 외에도 뭐 데이터표, 인포그래픽 한 장짜리, 그리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나 퀴즈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그 암송카드 같은 플래시카드, 그리고 전체적인 보고서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사용을 하시면 공부나 또 뭐 슬라이드 만드는 거나 이런 걸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십니다. 참고로 슬라이드는 제가 챗봇에 대한 5대장이 있는데 그것을 챗GPT에, 클로드에, 제미나이에, 그록에, 마누스에, 퍼플렉시티에 넣어서 조사를 한 자료가 있어요. 그 조사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슬라이드를 만든 것이 이겁니다. 뭐 이 정도 퀄리티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챗GPT는 범용적이다. 제미나이는 구글 생태계랑 연결된 게 가장 중요하다. 클로드는 깊은 분석과 코딩, 자연스러운 표현, 그록은 실시간 소셜 및 여론, 그 다음 퍼플렉시티는 팩트 기반 리서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의 그런 이 슬라이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의, 이건 심플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한 장짜리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오디오 오버뷰 같은 경우는 하고 심지어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앱을 만들게 해주는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자료 전반에 흐르는 구글의 핵심 메시지가 아주 명확해요. 자, 이게 이제 AI 오디오 오버뷰고, 비디오 오버뷰는 이런, 동영상 오버뷰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나오면서. 자, 그럼 도대체 이 제미나이 캔버스라는 게 정확히 뭐고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데이터표 기능들을 각자 분석해서 상중하 이런 것들을 나눠라, 알려달라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표로 작성을 하려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여러 문서에 있는 자료들을, 그런 것들을 표로 이렇게 구분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서비스들 중에 만약에 하나만 골라라, 추천하라라고 하면 저는 모든 서비스들 중에서 이 노트북 LM을
추천을 합니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해서 공부할 때 AI 오디오 오버뷰, 비디오 동영상 개요, 그리고 마인드맵, 이것은 상당히 강력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줘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저희가 AI 시대에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뭐를 하고 싶으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뭐 이것저것 하고 싶다, 뭐를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것저것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챗GPT랑 제미나이. 그 중에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제미나이가 그 원래 AI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금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새로운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업데이트하고 있어서 저라면 제미나이를 사용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서 리서치를 한다, 뭔가 자료 조사를 하고 최신의 트렌드를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퍼플렉시티는 모든 것을 그 자료에 기반해서 자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근거가 대단히 중요한 분들은 퍼플렉시티가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고 그 XAI를 가지고 있는 앨런 머스크가 만든 그록은 XAI의 최신 뉴스들이 가장 빨리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를 내가 분석해야 된다. 그러면 그록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이제 5대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클로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자, 클로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글을 쓸 때 가장 인간적으로 글을 써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써놓은 글과 클로드가 써놓은 글을 보면, 다른 글을 저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리포트를 쭉 읽다가 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클로드는 되게 쏙쏙쏙쏙 들어와요. 제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클로드는 그런 점에 강점이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강점은 요즘 최근 들어서 코딩에 가장 강력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 AI의 챗봇의 시대를 지나서 그 AI 에이전트,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에이전틱 AI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기능을 발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묻고 대답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뭔가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내 비서, 진짜 비서를 하나 두고서 어떤 작업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클로드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클로드는 그림을 못 그려요. 노래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림 그리고 노래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미나이, 챗GPT로 가시고, 그거 아니고 나는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하면 클로드 쪽으로 가시고, 그렇게 하시고, 뭐 어쨌든 만약에 원하시면 여러분이 한 달씩만이라도 구독을 한번 해보세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프로 버전 말고 플러스 버전이라 그래서 그 8불짜리 버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달 동안은 뭐 반값 할인해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최소한 제미나이를 한번 제대로 좀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의 시간도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서비스 정리해드릴게요. AI 5대장 꼭 기억하세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그록, 퍼플렉시티까지 폰에도 컴퓨터에도 깔아두세요. 이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그건 돈 내고 쓰는 거예요. 순위는 매번 바뀌니까 연연해 하지 마세요. 만약 돈 안 내고 쓰고 싶다면 부지런히 모두 사용하세요. 우린 그거야 법이라지만 이리저리 불편하긴 하죠. 챗GPT를 무료로 쓰고 싶다면 MS 코파일럿 써보세요. 맨날 뒷전이지만 꽤 좋아요. 무료로도 많이 할 수 있죠. 구글의 제미나이, 앨런의 그록은 넉넉한 용량을 주죠. 깊이 있는 지식은 사고 모두 딥리 서치 시간은 좀 걸려도 결과가 좋죠. 구글은 검색의 강자지만 퍼플렉시티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왠지 이미지 검색은 그냥 구글로 하세요. 서비스마다 개성이 있어. 챗GPT 못하는 게 없고, 제미나이는 학자 스타일, 난 감성적인 클로드가 좋아요. 그록은 무척 도전적이죠.
좋죠. 퍼플렉시티 신뢰감이 가요. 코파일럿 챗 GPT는